자, 트럼프가, 이거 뭐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만, 네. 윤에 관심 없어. 이재명과 더 잘 맞아. 라고 하는 포린 폴리시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포린 폴리시는 저희가 방송에서요 몇 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정부 관계자들 또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뭐 국제 정치를 하든 또는 뭐 기자를 하건 또 오피니언 리더건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조금 퀄리티가 있지 하는 분들을 다 보는 그런 외교 안보 전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한국계 미국 변호사인 미셸 김이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한국 상황을 알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부끄럽지만 트럼프가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해주실 거야. 니들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런 얘네들이 거잖아요. 희한하게 항공모함. CIA가 와서 윤석열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FBI도 아니고 왜 CIA가 구해준다고 생각하는지 저기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CIA도 FBI 도 발등에 안 돼. 불 떨어졌어요. 다 잘리고 있죠. 예, 트럼프가 다 자를 때, 야, 니들 일단 다 서편에 물갈이 싹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들이 누굴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항공모함도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한 번 들어오면 네. 돈을 수백억을 줘야 시동만 걸리는데 돼요. 50억이래요. 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오려고 하면 기름값 누가 될 거야? 어머, 걔네들 항공모함 기름값 준비해놨나 본데? 아, 이 찍들 이제 트럼프도 CIA한테 신고해야 돼. 포린 폴리시도 CIA에 신고해야 돼. 자,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가 트럼프의 구원을 얻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영구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이가 그거에 실패를 하니까 이제 미중 관계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중국 측과 그리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쪽이 친중 쪽이다. 그러니 미국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다라는 걸 아니, 다 짚습니다. 우리 이 부끄러운 이 상황을 이 전 세계에 다 알렸단 다 말이야. 알렸습니다. 적나라하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나간 애들이 몇 퍼센트 안 된다라고 좀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50% 정도가 지금 이따위 취급을 받는 우파라고 50% 이상이 이따위 취급을 받을 것 같은. 진짜 어떡하냐. 적나라하게. 그래서 스탑 더 스틸, 도둑질 멈춰라.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지고 나왔던 보고 그다음에 성종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스탑 더 합니다. 스틸이 표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보면 이 새끼들이 내 욕하네? 라고 생각하지. 그걸 부정투표 그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이나 왜? 부정투표에 관한 거를 왜 관심을 가지겠냐고. 그래서 미셸 김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건대 미국 대통령에겐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엎을 힘이 없다. 그리고 뒤엎을 생각도 생각도 안 해. 안 한다. 있잖아. 그러면서 그 왜 취임식 당시에 국진당 의원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저 초대받았어요 이러면서 실제로 취임식 그 식장도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공연장에서 지들끼리 보고 오고 나 아닌데 나 엄청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 엄청 많이 만나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물가를 몰라요. 뭐 1년에 10억 정도 들이면 트럼프 만날 줄 아는데 에이 손마사요 씨도 1억 달러 냈고요. 테슬라도 5억 달러 냈어요. 전 지금 세계에서 캐나다가 그 관세를 유예시키기 한 달 유예시키기 위해서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억 달러예요. 그 정도는 쓸 각오를 가져야지. 와, 세다. 자, 그러면서 미셸 김 변호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 얘기도 했어요. 그의 취임식 참석차 날아갔던 보수 의원들에겐 실망스럽게도 한국 내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비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이가 지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1년에 8억 5천, 한 달에 7,500씩 쓴대요. 어이. 여기 로비 업체를 해갖고 이 로비 업체를 통해서 다시 트럼프를 만나러 간답니다. 근데 그 정도 급으로 안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나려면 최소 1억 달러는 들고 가야지. 그렇죠. 돈 있어? 자. 있으면 들고 가. 정용진이가 트럼프를 만났다고 광고하잖아요.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그거 안 밝히잖아요. 정용진이 얼마 기부했는지는 안 밝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나 마크 저커버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용진이는 만났다는 얘기만 막 보도자료를 뿌리고 도대체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얘기 안 하더라. 제일 바가지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윤석열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의 얼토당토안한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이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의 후임 가능성이 큰 이재명은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통치수를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적응력 있는 리더로 자신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래서 조셉 뉴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의 만남에서 이 대표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새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약속한 점이라든지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발언을 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우리는 환영한다. 트럼프의 대북 외교 접근 이런 의지 굉장히 환영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방의원 46명이 문재인 정부한테 1인당 300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러면 1억 4천만 달러 가까운 돈을 우리가 2천억 가까운 돈을 문재인 정부가 상원 의원 43명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광훈이. 정광훈이가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뉴스 미국은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의 나라예요. 그럼요. 예. 징벌적 보상의 범위가 무제한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고객이 커피를 받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화상을 입었어. 맥도날드 얼마 배상할게요? 수십억 원이에요. 거의 뭐 커피 한 잔에- 몇백만 달러를 예, 물어내는 커피 한 거야. 잔에 수십억 원을 받아내는 거 누가 받아내죠? 변호사가 받아내죠. 정광훈이 하기 쉬운 말이라고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던졌잖아요. 미국 상원 의원들 변호사는 웬 떡이냐 그러면서 오호! 미국에서 소송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한국에서 안 있는 합니다. 대상에 네. 대해 가지고 그럼 미국에서 무조건 승소나잖아요. 이 정광훈 씨 갖고 있는 교회도 조만간 미국이 차압 들어올 날 멀지 않은 거야. 이거 들어오면. 자, 미셸 김 변호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정치적 패배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와 거래할 때를 기다릴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하죠. 트럼프는 본인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에 다른 실패자들을 용인하지 않죠. 왜? 그 실패자 묻을까봐 그거 싫어해요.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도 무시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크롱이 지지율이나 높이고 와가지고 나한테 까불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에게 더 나은 협력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아마도 이재명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정치적 가치를 품은 채 서로 경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마침내 놀라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도 워싱턴 저희가 포스트. 전해드렸죠. 워싱턴 포스트.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미국의 그 정치 고위직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선제적으로 불식시켜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히려 어떤 쪽에서는 나한테 한국의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나는 실리주의자고 실용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조건이든 맞춰줄게. 그렇죠. 그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 난 이미 다 알고 그걸 받고 더블로 선제적으로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 사람은 정무 감각이 진짜 뛰어나구나. 정치적 센스가 뛰어나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얘는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평가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로비의 나라라고 합니다. 로비가 합법적인 거고. 그렇죠. 뭐 의원이 됐든 행정부 직원이 됐든 그 로비 할 수 있는 게 합법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게 공식적이어야 한다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도 미 대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금을 주고 있고요. 다 영수증 처리를 해요. 일본이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미국에서 쓰는 로비비로 따지고 되면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릅니다. 근데 해봐야 1년에 100만 불에서 300만 불 아니에요. 로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사카와 재단이 워싱턴에다가 아예 사무실을 꾸려놓고 지나가는 의원들 밥값을 내지 용돈을 봉투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아갈 때 절대 10만 불 이상 받아가지 않아요. 다 영수증 처리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300만 불을 받았다? 만일 이거 미국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진짜 받았어요라고 나가는 순간 이거는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뇌물죄로. 근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한테 300만 원씩 받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따위 소리를 던지게 되면 3천만 불씩은 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의 단가를 몰라. 로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누구하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무 무식한 게, 여기 오세요! 봉투 받아가세요! 누가 이런 식으로 촌스럽게 로비해요. 아, 난 진짜 저쪽 애들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말하기 싫은데, 누가 그딴 식으로 해요. 자, 일본이 미국한테 로비한다고 해서 봉투 쫙 준비해놓고 의원들한테 봉투 받아가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 제일 먼저 했어요? 일본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7일날 지금 이시바가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손 마사요시를 보냈잖아요. 그 이전에 울면서 갔어요. 1억 불 또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로비라는 게 단순히 봉투 해가지고 딱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광의의 의미의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병신들아 공부 좀 해. 씨, 국제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도 한번 그 사석에서 그 최 목사님이랑 같이 뵌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미국 안에 그 의회나 뭐 이런 정치인들을 상대로 교민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국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민들의 어떤 성금을 모아갖고 이런 방식의 이제 간접적 로비를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광훈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간질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MBC 뉴스하이킥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반도 평화법안, 그러니까 한반도 내 평화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엄청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한반도 평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원도 아니고 상원 의원 46명을 포섭을 했다. 300만 불씩 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예훼손 가능성 큽니다, 이거, 소송. 특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김 의원을 네.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킴 의원을 만나가지고 영킴 의원하고 어떻게든 엮어갖고 뭔가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엄 옹호를 하기 위해서 영킴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을 믿고 미국에 가는 트럼프는 못 만나지만 영킴까지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취임식 갔을 때 영팀이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열심히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정광훈도 연락을 하고. 근데 취임식이 바빠갖고 안 만나준 거야, 영팀도. 그래서 지금 다시 만나러 간 거야, 지금. 만나줄까? 근데 문제는 그 영팀 그 의원도 정광훈 묻으면 씨발 나 돈 받았다 나까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안 만나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동포 사회에서도 영팀은 교포 출신이잖아요. 그냥 한국계잖아요. 이미 내놓은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